사건은 꽤 오래됐어요. 예. 97년도 사건인데 가방 속에 있는 키를 찾아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네. 집안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불을 딱 켜고 주변을 딱 살펴보다가 이 남편이 혼비백산합니다. 거실에 자신의 아내가 피를 꽐꽐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아들 역시도 사망한 상태. 아이고 어떡하냐. 손하고 발 예. 여기를 청테이프로 묶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타살입니다. 자지러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미제도 아니고 영구미제 사건일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염 교수하고 미제 사건 하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제 사건. 그런데 이 미제 사건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미제도 아니고 영구미제 사건일 수 있어요. 영구로요. 근데 이제 미제 사건을 내가 이렇게 찾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 뭘까요? 영구미제 사건 같은 거는 찾아서 할 필요가 있나? 실익이 없잖아. 공소시효가 만료돼 가지고 검거한다 한들 그 새끼를 재판정에 세울 수는 없는데 영구미제 사건을 아예 그냥 우리 이 테마에서 꼭지에서 빼버릴까?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셔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뒤늦게 검거해서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어도 그 새끼가 이런 놈이라는 건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죠. 그 죽은 피해자 유가족을 네.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그러고 그 새끼 살아 있다면 우리 방송을 통해서건 무슨 방송을 통해서건 자꾸 전파가 흘러나가고 주변에 알려져서 하루라도 편하게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괴롭혀야죠. 늘 가슴 속에 상기시켜 갖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또라이 돼 갖고 네. 힘들게 살아야 돼요. 저 시궁창이 차박혀 돼지거나 뭐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해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이 얼핏 아니 들더라고요. 하셔야 돼요.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하나 찾아봤는데 이 사건은 이거 정말 이거 짜증나는 사건이기도 예, 하고요. 짜증나는 사건이에요. 예, 이게 보니까 이 사건은 꽤 오래됐어요. 예. 97년도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누가 다루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앞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아유 실익이 없는 거 뭐하러 해 예, 이러면서 안 다루니까 이 자식이 지금 맘 편하게 살 것 같아요. 네. 97년 2월 28일이에요. 예. 추울 때. 2월 28일 날 23시경에 네. 안양시에 있는 W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 당일날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세대주죠. 네. 남편이 30대 회사를 마치고 네. 이 사람은 회사 끝나고 나면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회사 인근에 있는 컴퓨터 회사에 컴퓨터 학원에 또 다니고요. 예전에는 다 그거 했잖아요. 나도 저 교수위원 할 때 강의 짜려고 그러니까 또 강의 자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PPT를 모르면 안 되겠어서 그때 배워야죠. 내가 저 교수위원 하면서 퇴근하면 PPT 배우러 컴퓨터 학원 다녔잖아요. 충주 경찰. 그래서 PPT 배우고 다 했잖아요. 컴퓨터 학원 다닌다 그랬어요. 예, 컴퓨터 학원 다니고 그랬잖아요. 또 필요해서 영어 학원 다니고 예. 사람 다 그런 거니까 이 사람도 회사를 끝나고 컴퓨터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3시가 돼서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맹렬하게 살고 있는 가장이에요. 네. 집에 도착을 했어요. 가서 이제 1차 배를 눌렀습니다. 배를 눌렀는데 23시경이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가족이라고는 아들 하나하고 아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23시경엔 집에 있어야 옳죠. 네. 그러니까 배를 누르면 아내가 예전처럼 반기면서 문 열어주겠죠. 그 배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려요. 아내하고 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 밤 시간에 말이야. 예. 그래서 이거 뭐야? 잠깐 둘이 어디 나갔나? 근데 왜 밤에 늦은 시간에 나가고 그래? 그러면서 주섬 해가지고 이제 키를 찾아서 이제 키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요. 비상키는 있으셨나 보네. 갖고 아빠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집에 도착했는데 그 남자들도 그런 맛이 있잖아요. 일 딱 끝나고 와서 집에 도착해서 벨 딱 눌러갖고 아내가 문 열어줄 때 그런 또 맛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벨 눌렀던 건데 안 열어주니까 이제 키를 찾아가지고 가방 속에 있는 키를 찾아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네. 근데 잠깐 나갔을 거 아니야. 23시경이면. 그럼 불 켜놓고 나가야지 맞지. 그렇죠. 뭐 가게를 가더라도. 그러면 네. 근데 집안에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예요. 소등 상태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거 뭐 도대체 어디를 갔길래 나한테 연락도 없이. 네. 그러고 들어갔어요. 왜 불을 끄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등 스위치를 딱 올렸어요. 아파트에. 거실에서. 예. 불을 딱 켜고
주변을 딱 살펴보다가 이 남편이 혼비백산합니다. 아. 거실에 예. 거실에 자신의 아내가 피를 꽐꽐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아내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고요. 네. 자세히 가서 후다닥 가서 살펴보니까 네. 손하고 발 네. 여기를 청테이프로 묶었습니다. 아유 뭐야. 입에도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입안 여기 있는 걸 잡아 뜯어갖고 말시키려고 네. 뜯어서 보니까 입안에는 이 휴지 같은 거를 집어넣고 재갈을 물렸구나. 재갈을 물린 예, 상태로 예, 테이프를 예, 붙인 예, 상태. 예. 이건 명백히 타살입니다. 타살이네요. 자살해진 거죠. 아이고 하고 이제 이 상황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 이 사람이. 그래 애기 하나 있죠. 아들, 응, 예. 우리 아들은. 예. 그 두고 거실에 두고 작은 방으로 아들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네. 뛰어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못 볼 걸 보고 맙니다. 아이고 아이도. 아들은 그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네. 머리에서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렸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콜라병입니다. 예. 콜라병이 깨져갖고 그 산산조각 나서 나뒹굴고 있어요. 병콜라가요. 예, 궁극적으로 보면 아들을 공격한 무기는 콜라병으로 때린 겁니다. 머리를. 그 어린애를.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쓰고 있던 안경은 저쪽으로 날아가 있는 상태. 예.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들 역시도 사망한 상태. 아이고 어떡하냐. 아내와 아들이 순식간에 집에 들어가는데 예. 참 비참한 모습으로 숨져 있는 거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 놀랬겠어요. 당연하죠. 이거 애 큰일 났네. 어떡하니. 지금 이 범행으로만 봐도 이건 용서 못합니다. 네. 이 범인 새끼 용서 못해요. 네. 이거. 네. 경찰이 즉시 신고했습니다. 네.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죠. 경찰이 아마 바로 수사 착수하죠.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살인이죠. 둘 다 살인한 거죠.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타살은 명백한데 죽인 사람의 어떤 그 장르를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확인을 한 게 제일 1번으로 하는 건 이 경우에는 외부 침입 흔적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무슨 창틀을 타고 들어왔다거나 열려 있는 화장실 작은 저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네. 외부에서 뭐 금품 강취 목적이나 성범죄 목적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침입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외침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남편이 키로 문 열고 들어갔죠. 네. 그러면 시정 장치도 제대로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잠겨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군가 들어와서 범행을 하고 왔다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경찰이 제일 먼저 추단하는 거는 면식범이에요. 그렇죠. 들어갈 때는 늘 뭐, 강제적으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피해자 이 사망한 아내나 아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고 볼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 면식범이라고 경찰이 딱 추정하는 순간 제1용의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일단 남편부터 확인하겠네요. 남편입니다. 네. 경찰은 이 순간부터 1용의자는 남편이에요. 네. 또 그런 사건 사례가 꽤 있었잖아요. 본인이 살해해놓고 신고해가지고 그 한 거 꽤 있었잖아요. 네.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면식범의 소행이고 제1용의자는 남편이다. 네. 이렇게 올려놓죠 수사 네. 대상에.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 주변을 탐문하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줄 만한 사람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전부 뽑아요. 이를테면 내가 가서 배를 누르면 아무 의심 없이 문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아내하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내의 어머니, 아내의 오빠, 아내 뭐하고 연관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리스트를 뽑아갖고 일용의자는 대단히 불행하게도 1번 남편, 남편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아내하고 아는 사람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놓는 거예요. 문을 열어줄 만한 사람. 네, 문을 열어줄 만한 사람. 네. 이제 그렇게 뽑아놓고 또 그 중에서 남편 또는 아내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무슨 일이 있는 사람. 그러네. 그 다음에 남편 혹은 아내하고 치정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건 안 빠지나 봐요. 진짜. 아니 그건 꼭 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 부채 관계라든지 채권 채무 관계로 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채권 채무하고 연계된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전부 뽑아갖고 팀을 나눠서 수사 들어가요. 예. 주변 지인 뭐 이렇게 쭉 수사에 착수했어요. 각 팀을 나눠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정밀한 수사가 개시가 된 겁니다. 팀을 참 효율적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용의점을 뒀던 남편의 알리바이가 깨져버립니다. 아, 간단해요. 그거는 당일날 남편이 출근한 시간, 그다음에 남편이 퇴근한 시간, 컴퓨터 학원에 간 시간, 네. 컴퓨터 학원에서 온 시간 그런 기록은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나오죠. 나오니까. 목격자도 있고. 그래서 그 일정과 동선을 쭉 다 뽑고 남편이 컴퓨터 학원 갔었으면 같이 수업 들은 사람도 강사도 있고 있고, 예. 가르친 사람도 네, 있으니까 선생님도 있어요. 목격자 등등을 다 조사해 보니까 남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건 참 답답해지죠. 예, 일단 남편은 빠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채권 채무 치정 이거는 별개로 하고 이제 현장 주변 그 수사팀이 붙어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거는 사건 당일날 그 주변의 목격자를 찾기 위한 탐문사에 들어가요. 네. 그 팀에서 어떤 걸 찾아냈냐면 네. 목격자를 찾아냅니다. 아, 목격자를요. 그 목격자가 누구였냐면 사건 당일이니까 97년 2월 28일이에요. 예, 예. 당일날 14시경 나 2시에요. 오후 2시경에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친구 2명하고 같이 이 집으로 왔어요. 우리 집으로 놀러 가자 해가지고 지네 친구 둘을 데리고 이 집으로 놀러 온 거예요. 아, 놀러 온 거예요. 와서 집에서 예.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했고. 그러니까 걔들이 목격자인 거예요. 그러네. 애기들이 집에 2명이 와서, 예, 초등학생 친구 2명이 목격자인 거예요. 예. 그리고 걔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냐면 자기들이 놀고 있을 때 어떤 손님이 남성인데 찾아왔었다. 남자가. 엄마가 문 열어줬다. 예. 그 사람이 배를 누르니까 엄마가 아줌마지니까 예.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한참 대화를 했다 엄마하고. 예. 한참 대화를 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경찰 입장에서는 면식범이야. 그렇죠. 이 문 낯선 사람 문 열어줄 리도 없는데 그렇지. 벨 누르자마자 열어줬고 예, 예. 들어와서 한참 동안 지네들이 있는 데서도 예. 이쪽 저쪽 왔다 가면 그 방도 보고 이러면서 예, 예.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건 아내하고 연관된 면식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네, 네. 더 자세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내하고 어떤 관계로 알았을까 예, 조사를 했는데 예. 하다 보니까 딱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이 아내분의 어떤 생활 패턴 자체가 폭이 굉장히 좁아요. 말 그대로 가정주부야. 아. 근데 이제 이 가정주부면 저 조사하기가 편거든요. 그렇죠.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을 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뻔하니까. 딱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이 아내분이 생활정보지에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방이 하나 비어 아. 3개라. 예. 그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광고를 직접 냈어요. 아, 월세로 이제 방 월세로. 빌리려고. 예. 그거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경찰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애들 학원비라도 내게 해주려고 그냥 빈 방 하나 이렇게 예. 세 주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광고를 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게 돼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거를 어떻게 유출을 했냐면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자하고 문 열어주더니 엄마하고 한참 얘기하더니 우리 있는 방에도 와서 그 남자가 보고 갔고 저쪽 작은 방도 들어가서 보고 갔다는 얘기가 네, 나오니까 예. 애들은 그게 방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인식 못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한 거고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방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집 내놓은 적이 있어요? 물어본 거지. 그렇죠. 그 남편은 집 내놓은 건 없다. 자기는 없다. 그러면 이 임대 얘기를 집사람이 하던데 생활정보지에 내놨다고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면식범이라기보다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방을 보러 왔을 사람이라는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더 많은 거죠. 예. 그리고 그날 당일날 이제 그걸 보면 애들 얘기는 그거예요. 2시경에 가가지고 걔네 집에서 게임 하다가 원래 3시가 되면 그 집 아들이 그러니까 친구가 3시가 되면 학원을 간대요. 학원 가야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다 됐대 3시경. 네. 그래서 지들이 먼저 나왔다는 거야. 너 학원 가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게 그 직전에 걔가 와서 얼굴 봐뒀던 거야. 요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추정컨대 범행 시간은요. 손님이 왔던 그 방을 봤던 그 사람 그 손님이 범인이라면 15시 전후예요. 그렇죠. 애들 둘 빠지고 나서. 그렇죠. 애들이 있을 때 안 했으니까. 예.
15시 전후가 범행 시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아들의 친구들이 나가고 아들은 학원 갈 준비를 하는데 네. 그 대화 중이던 손님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흉기로 찌르고 위협하면서 이제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입에다 재갈을 물린 뒤에 테이프를 붙인 거.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시사점이 있어요. 뭘까요, 교수님? 우선 죽인다거나 뭐 이러면 이미 공격은 했지만 즉시 공격을 안 하고 결박을 하고 찌르는 행위까지 했을까? 묶을 필요 있나? 그냥 공격하면 그만이지. 그렇죠. 애하고 뭐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게 하나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지 엄마를 공격하는 걸 보고 애가 놀래가지고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가 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청테이프 붙여갖고 재갈까지 물려서 엄마를 제압하고 난 범인이 아들을 따라서 아들 방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문 뜯고. 예. 그때 갈 때 콜라병을 들고 가가지고 음료수병 들고 와서 아들이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그걸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버려요. 머리를. 네. 그 아마 뭐 사후에 그 부검 결과도 나오는데 맞고 즉시 사망으로 추정. 쌀을 보인다 이거죠. 즉시 사망으로 추정됐어. 그렇게 아들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기어 나온 거지. 묶고는 네. 거실에 묶고는 엄마는 아내가 있는 묶어놓은 대로. 상태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아내를 협박을 하면서 현금, 카드 등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했던 걸로 보여요. 예. 이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 그리고 아마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그 과정에서 고문 비슷한 행위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알려줬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범인은 현금, 카드 등을 강취해서 도주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아.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렇게까지만 추정을 했는데 이제 범인은 오리무중이에요. 예, 그러네요. 이러던 중에 예. 3시 50분경에 안양시 소재에 있는 모 은행 ATM기에 안에 현금 카드로 인출을 시도하는 남성이 뜹니다. 예. 그럼 이는 범인이죠. 그러네. 이 카드가 얘가 범인이네. ATM기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번 누르는 거 뭐 이런 거를 제대로 못 해갖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이 날 정도로 못해 이걸 카드를 넣는데. 네. 그래서 상당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이거 좀 그 주변에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아저씨 카드 사용 안 해봤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뒷사람이 도와줬어요. 아. 그럼 비번은 알고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비번은 같고요. 맞고, 근데 이제 1년에 카드 넣고 돈 빼는 거를 숙달하지 못한 사람으로 봐서는 카드도 쓰지도 않는 놈이에요, 이게 범인. 예, 그러네. 그러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현금 10만 원은 인출해 간 게 10만 원이 끝입니다. 아. 이게 범인이에요, 살인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등을 근거로 해서 테이프로 묶고 시간을 끌다가 이제 그 살해한 이유는 비번을 제때 못 알아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비번 알아내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안에 귀금속이나 현금이 더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캐묻다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살해하고 네, 당한 걸로 그러네요. 보여요. 그래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하고 관련된 이제 그 유류물이라든지 네. 기타 뭐 지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를 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놈이 아마 용의주작에 장갑 같은 거 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추울 때니까 장갑 끼고. 예, 그래서 뭐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물을 못 찾았습니다. 이제 뭐 ATM기에 나타난 거는 있고요. 네. 이 범인은 그 집을 찾았을 때부터 얼굴이 노출되긴 한 거예요. 그렇죠. 애들은 애들한테도 봤으니까. 봤으니까요. 예. 그래서 정작에 애들 가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두 사람은 살려두기가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얼굴을 제대로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봤잖아. 또. 그렇죠. 2명 아이도 봤지. 그러니까 아마 살려주기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죽을 운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들의 친구들과 ATM기 현출할 때 또 목적자 뒤에 있던 네, 사람들, 예. 그다음에 아들 친구들, 요 사람들 진술을 토대로 해갖고 이제 범인의 몽타주를 제작을 합니다. 경찰 네, 네. 할 수 없이 네. 다른 증거물로 특정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제 수배를 내렸고요. 했어요. 예. 얘가 20세 전후랍니다. 20세 전후다. 20세 전후고 160에서 165cm 정도 예. 신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호리호리하고 마른 편이다. 마른 편이고. 계란형 얼굴이라고 썼는데 거의 삼각형 세모형 비슷해요. 네, 네. 그러고요. 여드름 자국이 얼굴에 많습니다. 여드름 자국. 여드름 자국이 있고요. 광대뼈가 약간 튀어나와. 광대뼈가 있고 그다음에 곱슬머리. 곱슬머리. 뭐 현재까지 이놈이 어딘가에 있다면 50대가 되겠죠.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예, 예, 50대가. 예. 그래서 이 사건은 해결을 못했어요 경찰. 아이치. 요즘에는 ATM기 안쪽에서 ATM기에서 돈 뽑아가는 사람 다 나와요. 다 찍죠. 얼굴이 근데 거울에 나와요. 그 즈음에는 또 그렇게도 안 돼 있었어요. 없지. 예, 그때는. ATM기에서 직접 얼굴을 찍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만 있었어도 훨씬 나을 뻔했는데. 네. 예, 간접적인 CCTV 원거리 거 뭐 이런 거 정도만 확보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미검 상태로 남다 보니까 경찰에서 협조 구해 가지고 KBS 공개 수배 사건 25시에 네. 방영까지 됐었습니다. 이게. 몽타주 나가고. 예, 그러면 이거 정말 확률이 한 반 정도 됐거든요. 이 그렇죠. 프로그램 예. 나가면 검거 제보 많이 확률이.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보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오리무중이네.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놈은 아니에요. 네. 내가 볼 때는 저 은둔형 외톨이 개연성이 많아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짐작컨대 그 현금 카드에서 이돈 뽑는 거를 모를 정도면 사회생활 관련해서 이렇게 능수능란한 놈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건 힌트예요, 분명히. 이 사건은 97년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태완이법이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결국 2012년도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가지고 영구 미제 사건이 됐어요. 아이고 참. 2012년. 그러니까 잡아도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잡아도 처벌은 못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하여튼 어찌됐건 이놈을 검거해야 되는 이유는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정에 세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2명이나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을 반드시 우리가 찾아서 네. 국민들 앞에는 세워야죠. 예. 그죠? 예. 그다음에 피해자 유가족한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지 억울하게 죽어간 그 피해자 두 사람의 한이 풀리고 그다음에 남은 남편의 한도 풀릴 거 아닙니까? 남편 무슨 이게 남편 벼락 맞은 거 벼락. 애기 얼마나 예쁜데. 그래서 이 사건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의 해결은요. 현재로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보. 제보밖에 없네요. 예. 이 범행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즉 말하면 그 당시에 범인의 그 당시 주변 인물들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라면 그 즈음에 그놈의 행동이 좀 이상했거나 하는 거를 막연하게 그때 눈치채고 있었을 수도 있고 네. 아예 저 술 한 잔 처먹고 이놈이 떠들어가지고 나 사람 죽였어 하고 장난 비슷하게 얘기한 거 그때 그 즈음에 네. 들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불러준 내가 불러준 인상착의하고 비슷하다면 네. 그러면 이거 제보 주셔야 돼. 그거 제보 주시면 이건 바로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 경찰이 막 그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을 막 탐문수사를 하면서 막 물어보고 돌아다니잖아. 네. 그때는 못 봤다고 말 안 해. 그치. 봐도 안 하는. 그냥 휩싸이기 싫다고 생각해. 네, 남의 그런 경우 일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막연히 알려져 있는 보복당할까봐 무섭다는 이유로 말 안 하고 경찰이 막 그렇게 물어보고 다닐 때는 모른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자기도 본인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힘들지. 알면서 모르죠. 그래가지고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한참 지난 다음에 경찰에 제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는 거를 수년이 흐른 다음에 제보를 주는 바람에 못 잡거나 잡는 과정이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우라도 그때는 사정상 제보를 하지 않았고 경찰에다가 협조하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 방송 보고 아 그때 이런 게 있기는 있었어요 하고 생각이 나는 분이 있다면 네. 그분들이 도와주면 잡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 자체가 범인이 발 뻗고 잘 수 없게 하자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거기도 분명히 우리가 이 목적이 있고요. 우리가 이 자식은 잡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인의 몽타주를 자꾸 올려줘야 돼요. 네. 지 얼굴하고 비슷한 거를. 이 새끼 이제 대성공이야.
나는 이제 안 걸려. 맘 푹 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서 김복준이 떠드는 소리가 막 나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거예요. 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잠 못 잘 겁니다. 네. 그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누르랄라 하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피를 말리는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돼요. 이 범인 새끼들한테. 네, 그런 개념도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보면은 남편분이 너무 안타까운 아유, 그런 안타까워요. 그 뭔 일이야.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글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이 사건 예. 그 나고 나서 이 남편의 직장 동료 아내 그분이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 어떻게 올렸냐면 자기 남편이 일찍 퇴근해 가지고 왔는데 손에 이제 가방을 들고 와서 이제 가방 받아갖고 이제 가방을 열어봤대. 남편이 일찍 퇴근했길래 그랬더니 그 안에 가방 속에 자기가 보름 전에 김치를 담아가지고 혼자 되신 부장님한테 보냈던 김치통이었대. 그 부장님. 그게 부장님이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구나. 그 김치통 속에 우리 아들 주라고 최신 휴대폰을 넣어서 선물을 했다는 거야. 그걸 왜 가지고 계셨을까?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줄 휴대폰을 사면서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코끝이 찡해지고 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회사 업무를 끝내고 컴퓨터 학원에 다니시던 이 부장님은 평소처럼 늦은 퇴근길을 서둘러 집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러나 집에서 반겨야 할 부인과 아들은 누군가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해 죽어 있더란다.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부들은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작은 방 하나 정도 세를 놓아서 아들 학원비에 보태려고 광고지에 방세를 놓는다고 한 것이 그만 사랑하는 아들과 부인을 잃게 되신 부장님하고 이렇게 올렸어요. 이 방을 보러 온 젊은 범인은 6년 전 아마 3월 초인가 아니면 2월 말쯤에 안양 모자 살인을 저지른 살인 사건을 낸 흉악범이다. 그런데 아직도 사건은 미궁에 빠진 데 잡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중학생이 되었을 그분의 잘생긴 아들과 무척이나 미인이셨다는 그 부인을 너무나 사랑한 부장님은 아직도 아파하시면서 혼자 사신다고 한다. 그렇지. 어서 빨리 범인은 지금이라도 자수하여 부장님께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으면 사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부장님의 한이나 풀어드리고 착한 영혼 마음 편히 잠들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오늘은 김치통을 보고 우리 부부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사신다는 부장님 어서 힘내십시오. 그리고 범인은 하루속히 잡히든지 아니면 자수하여 죄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하는 글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좀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만 안 두시고 계속 열심히 다니셨네요. 열심히 이제 부장으로 재직 중인데 아마 이제 혼자 살면서 그렇게 사나 봐요. 그날은 비가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비가요?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고요. 원래 이 자식이 이제 몽타주 작성되고 하면서 이제 그 알게 된 건데 이 자식이 원래 부동산업자하고 같이 왔었어요. 처음에는. 아까 두 번째 온 거예요. 사고 부동산업자하고 1차 와가지고 면을 터놓고 간 거예요. 그것도 계획입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부동산업자 빼버리고 이 새끼가 겨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줬구나. 그러니까 열어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업자 대상으로도 참작해갖고 몽타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몽타주가 정확한 편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봐서. 그때도 이 자식이 혼자 비를 험신 맞고 와가지고 이제 방을 혼자 방 본다고 그러니까 열어줬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런 사건 해결된 사건도 꽤 있어요. 광고지 때문에 광고지에다가 올린 거 보고 집 새 보러 간다고 하고 여성 그 강간하고 죽인 사건 나중에 검거한 거 꽤 있어요. 몇 건 있습니다. 이게 그 즈음에 비슷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 못 잡은 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TM기 뒤에 있던 사람들 그 진술 들어보면 요놈이 비번은 아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비번은 알았는데 현금 카드 인출하는 이런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이거 그래서 뒷사람들이 대신 해주고 해갖고 10만 원 빼갔다거든. 그래서 짐작컨대 이 새끼는 사회생활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런 범인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금 카드 사용 안 할 정도면 그렇게 뭐 우리가 뭐 꼭 층을 나누는 거 아니지만 뭐 상류층, 중류층 뭐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현금 카드 정도도 다루지 못할 정도의 그러니까 가난한 층일 가능성은 많습니다. 이놈이 막리라거나 이런 놈일 가능성이 이 사건은 많아요. 그래서 제발 좀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저기 또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교수님? 추정을 해보시면.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냥 추리니까. 내가 조사한 알아본 바로는 채권 채무 원한 그다음에 없으실 것 그 같고. 양 부부의 치정 관계 뭐 심지어는 어린애하고 연관된 뭐 그 애들 싸움에 그 저 어른 싸움 되는 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경찰이 그 당시 조사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 쪽은 원인이 없는 것 같고 재갈 물리고 묻고 공격을 한 거 봤을 때는 첫째는 이게 가설이에요, 교수님. 그럼 출소자일 가능성. 범죄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대가 생각보다 실제 많은데 젊어 보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동안인 경우도 실제로는 실제는 나이는 좀 있는데 외모가 이제 아니 뭐 또 20대라고 하더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첫째는 출소하다 보니까는 그때 교수님 아시겠지만 ATM 기기가 도입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저 대학 다닐 때 그때 97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때 좀 탈북민도 넘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왔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ATM 기계 그것도 다 쓰니까 은행에서 그죠? 그리고 비밀번호 특이했다는 거야. 어떤 특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 뭐 그러니까 국내 사정이 밝지 않아서 밝지 않아서 그래서 빵에다 나오는 바람에 뭐 현실감이 떨어지는 놈. 그렇지 그런 쪽으로도 추정이에요. 아니 근데 충분히 저 합리적이에요. 이 말이 안 되거든 이게 기계를 못 다룬다는 거, ATM 기계 못 다루는 것 자체가 그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는 게 특히 좋겠어요. 이제 파파박 묻고 지문도 안 남겼다는 건 얘가 이 범행에 대해서 그래도 정과는 있어 보여. 철저하게 뭐 이렇게 경험이 있다고 보여지. 범죄 경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수님 그렇게 보시죠. 범죄 경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명확해요. 그래요, 맞아요. 탈북자 그 즈음에 많이 어떤 뭐 탈북자라든지 조선족도 일하러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렇다고 탈북자 뭐 전체 토달아서 뭐 욕하는 건 아니니까 용의자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ATM 기기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센 것 같고. 그리고 빵에서 나와서 모를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최근에는 이유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범행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했는지 여부는 내가 확인을 못했고.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안 불구하고 공수시효가 이제 도과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제보하면서 제보하는데 지금 그 염 교수가 추론한 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더 완벽하죠. 네. 그걸 참조해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군대가 길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제 나이 때거든요. 요때가 군대 갈 때니까 3년을 갔다 왔거든요. 육군이. 근데 군대에 갔어도 군인들은 ATM기 쓸 줄 알지 않을까? 알긴 알아도 젊은 사람들이라? 좀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전방부대 같은가 이런 거 한번 잘 봤으니까. 분명한 거는 이 자식은 하여튼 이거 현실 상황에 익숙한 놈이 아니에요. 익숙하진 않아요. 현금 카드에서 돈 인출하는 것도 몰라갖고 절절맬 정도면 분명히 그리고 그거 이제 맞아. 굳이 죽이지 않고 튀어도 되는데 내 말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얼굴을 알고 하니까 얘는 이 처벌이 두려운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빵제비일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얘가 전과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것도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제보밖에 없어요. 이게 방법이 없다 이거. 저 만약에 그 자식이 우리 방송 본다면 아마 그냥 두근반 세근반 해서 그냥 아주 자지러지면서 한 오줌 가정을 쌌습니다. 파탄을 이 미친놈이지. 죽일 놈의 새끼 말이지. 쌍놈 새끼 어디. 저 화성 그 사건 때 거기 써 있었던 것처럼 이 새끼는 천벌 받아갖고 손가락부터 발가락 끝에부터
서서히 썩어가가지고 온몸이 그 썩어 문드러져서 비참하게 고통받다 죽을 수도 있어요. 뭐한 짓이야 이게. 나쁜 놈의 새끼. 저그 살아계신 그 유족 남편분 그러니까 잘 남편분 사셨으면 아유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잘 안정이. 사시겠죠. 근데 이게 뭐 안정이 되겠습니까? 이건 평생을 안고 가야 될 어떤 고통이고 아픔이죠. 화가 나네. 그래도 힘내시라는 얘기밖에 네, 모르겠어요. 네. 잡혔으면 좋겠네. 네. 어떤 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건 안타까운 그 미제 사건은 안양 모자 살인 사건. 네, 네. 안양 모자 살인 사건. 예,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바람 아, 가지면서 이게 방송에 거의 안 나오는데 교수님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